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 설명 및 현안 청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고객들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건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홍용천 총무행정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토성면 주민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토성면에서는 총 18건을 건의를 해주셨고요. 18건 중에 완료 9건, 추진 중 2건, 장기 검토 6건, 추진 불가 1건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개별 건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켄싱턴에서 장사동 지역을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포함을 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건의를 좀 주셨습니다. 본건은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제49조하고 제50조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농촌활력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주관 또는 민간 투자자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거나 수립이 예정된 지역이어야 되는데, 현재 건의한 지역은 그 지정 요건을 좀 미충족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 설치 및 준설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치는 운봉리 5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수초가 이제 무성하게 좀 자라 있어서 배수에 지장을 줘서 혹시 범람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하천 준설을 추진을 했고요. 배수 제방 설치에 대한 부분은 준설 결과에 따른 물 흐름을 좀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평리 정비소 부근 가로등 전구 교체하고 가로등 추가 설치를 좀 건의해 주셨습니다. 전구 교체는 작년 2월에, 그리고 보완등 추가 설치는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평리 제방에 있는 그 가로수 전지 작업을 좀 건의를 하셨습니다. KT하고 한전하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선하고 가로수 그 이벽 거리가 좀 상당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 통신주는 전압 사용이 이제 없어서 화재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시 한전 그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서 전지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리 수로관 덮개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신평리 이제 111-1번지 오수처리장 인근 축구 수로관 약 10m가량이 이제 그 안에 이제 폐기물 등으로 인해서 배수가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로관 내 폐기물을 제거하고 덮개 설치를 작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현황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주셨는데요. 토성면의 빈집 현황은 현재 총 35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빈집에 대한 정보 공개는 소유주분들의 이제 동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동의가 많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재산의 보호 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법정리당 빈집 수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보 현행화를 통해서 정보 공개 협의된 빈집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서 다 자동으로 이제 가입이 되고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의 16종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2025년도 국민안전보험 가입이 갱신이 됐고요. 21년부터 여태까지 총 5건에 대한 보상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기 승모공원 태극기 지원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원 예산을 좀 증액 확보를 해서 태극기 교체 지원 시기 이제 국가 보훈 행사 시기에 맞춰서 기존의 연 2회 지원하던 것을 연 4회로 교체 주기를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바위 탐방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군만 설악산에 탐방로가 지금 없는 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성면 이제 원암리 산 1번지하고 산 1-2번지 일원에 탐방로 신규 조성과 기반 시설 등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성하는 구간은 총 2개 구간으로 이제 2개 구간이고요.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설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을 23년까지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정 탐방로 개설을 위한 건의 서명 운동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탐방로 개설의 좀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단계별로 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개발 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우선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정 탐방로 개설 신청을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2월 중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설악산 탐방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설기 저비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제설관 수요 조사를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했고요. 그래서 트랙터 재설기를 4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수요에 맞게끔 접이식과 일체형 그레이더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수요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의 재설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변 특성화, 조명,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를 좀 해달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동반한 해수욕장을 반함에 반비치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급속히 증가하는 반려동물들 그 양육 가구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도 올해 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크리스마스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작년 12월 23일에 수립을 했고요. 토성면 아이진하고 천진 쪽에는 공공미술을 적용한 그늘막을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수욕장 운영 기관하고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해수욕장별로 특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광초등학교에서 동광중고 후문 구간 도로 확장을 좀 건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노선은 농어촌도로 105호선으로 전체 노선 중에 4.4km가 이제 확장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 재정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좀 마련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관리하고 교암리 T방사제 설치를 좀 해안 침식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를 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면 교암지구는 연안정비 사업이 2019년에 완료가 됐고요. 청관지구 같은 경우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2020년에 이제 반영이 돼서 29년까지 이제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연안정비 사업 국가시행 대상지를 청관지구를 작년 2월 13일 날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암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연안정비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4차 연안정비 사업 기본계획에 좀 수요조사 신청시에 좀 신청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호암 퇴적토사 저감 방안으로 문화미대에서 교암해변 돌제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간지구 제3차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 세부 사업 수요를 해양수산부에 3월 중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간리하고 교암리 해안도로 확장을 건의하셨습니다. 지역이 현안인데요. 항상 여름철이면 이제 매우 좀 혼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도로 확보 장치 이제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2m 이상 매립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공유 수면 매립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향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변경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로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도요 초입 불다리 우수 배수 펌프 설치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우수 배수 펌프 설치를 작년에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그 침수 원인이 이제 도시계획도로 표면수가 유입이 되는 게 원인이라 그래서 고성군 차원에서 배수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7월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하수도 정비 실시 설계비를 반영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하수도 분야 개선 국고보조 사업을 먼저 신청을 하고 저희가 투자 심사가 완료되면 올해 25년 중에 군비 1억 원을 선투자해서 설계를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면허 오장 오염 대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본건은 그 캔시전 리조트 증축으로 인해서 공포어촌계 지선 오장 쪽에 오폐수가 이제 추가로 배출되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오폐수 추가 배출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고요. 기존 오폐수가 기존 오폐수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고 필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시설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준비 중인데요. 추후 설계 변경 추진 시에 오폐수 해양 유입 차단 대책을 마련해서 해양 어장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촌리 마을 외곽 지역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외곽 지역은 이제 공공하수 처리 시설 내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12가구가 지금 개인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토성 2단계 하수광고 정비 사업을 할 때 2016년입니다. 그때 예산 부족과 이제 경제성 문제로 제외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민 요구에 따라서 계략시 사업비를 좀 산출해 봤을 때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이제 군 재정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제 국비 지원도 어렵고 자체 군비만 가지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 운영 개선을 좀 건의해 주셨습니다. 농업 분야에 이제 보조사업 수요가 없을 경우에 현장 여건에 맞게 좀 재조정해달라는 말씀하고 농협에서 이제 보조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이제 수요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량 변경이 좀 불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부분들도 저희가 농업경영체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 평화 중심 고성 실현을 위해 2025년도에도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군 총 면적은 660.76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2024년 12월 말 기준 15,331세대 26,99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상 규모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4,141억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 행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2025년 분야별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역별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지속 방문하는 명품 관광 도시를 만드는 데 쉼없이 달리겠습니다. 북부권에는 현내면 통일 전망대 일원의 생태 전망대와 220m 출렁다리를 연내에 준공하고 비밀성 별장과 거진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화진포 해양누리길은 2026년 상반기 내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 커뮤니티 센터를 올해 새롭게 건립하고 화진포 해수욕장은 셔우도월 박사의 크리스마스 시를 모티브로 한 8월의 크리스마스 해수욕장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됩니다. 또한 거진등대 주변의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를 6월에 준공시켜 북부권의 차별화된 휴양 관광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축 설계 중인 민자 6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6월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부권에는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의 다이버 시설과 죽도까지 해상 스카이워크 등 450억 원이 투입되는 광역해양관광 복합지도 조성 사업이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준공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완도로 확장, 주차장 확장 등 인근 오오리 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지호 관망타워 신축 및 인근 둘레길 정비 등에 195억 원이 소요되는 관광 자원화 사업의 실시 설계가 착수되며 간성읍 기존 라벤더 마을 옆에 자연 친화적인 사계절 체험, 체류형 화해 테마파크인 보랏빛 라벤더 타운이 조성됩니다. 두 번째, 선순환 경제구조의 기틀을 다져 소상공인과 기업,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한편 지역 거점 해양 신춘수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분 교체 등 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육성자금과 한도 개척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하겠으며 청년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 정착, 창업 지원, 취업수당 및 자격증 취득 등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네트워크 공간이 될 공포리 청년 상상마당은 연내에 준공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신중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목적 취수시설 구축 사업과 힐링 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반영과 예산 확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업 벤처공장 건립, 시제품 제작 및 연구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꿈과 희망,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는 10월 중 준공하여 주민들의 여가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현내면 사랑의 어촌활력 SOC 복합화 사업은 기존 복지회관을 해체한 후 마을 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주민 복합시설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전 및 자립생활 지원, 기본생활보장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 없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2025년 1월 신설된 교육문화과를 통해 한층 강화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이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2026년 평생학습도시 시기 지정을 위해 수립한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으며 향후 장학회 장학제도를 내실화하고 대학교 연계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 평생 건강을 위하여 50세 이상 고성국민 모두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고압산소 및 혈관 초음파, 안과 진료 등 의료 취약 분야 의료 자원봉사 연계 서비스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진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자 군정 설명 및 현안 정치 간담회, 주민과의 소통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97명의 군정 모니터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 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하여 통합 민원 발급 창구 운영, 민원 처리 과정 모니터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용 상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민원 처리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공동체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업 경영의 규모화 자동화로 미래성장 산업화를 실현하는 잘 사는 미래 농산어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농촌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유통지원센터를 행정 절차 완료 후 연내에 착공하겠으며 농자재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농업기계 임대 사업, 식소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해 자생력 있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롭게 조성하는 진구령 국립자연휴양림은 산림청과 협력하여 연내 중공 및 개관하고 산림 자원과 수집된 목재를 활용하는 고성동 목재 문화체험장은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개관할 예정으로 변화하는 산림 목재를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연 진행 및 오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포항 화로회센터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여 착공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어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산사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연내에 착공하고 대지 노리는 기본 계획 및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시키겠으며 지역 문화예술과 각종 공연활동, 문화기반 시설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천지도에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는 생태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을 5월 중 준공하고 상생협력 실제 프로그램 공모와 매립시설 증설, 신규 생활 폐기물 매립지 조성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및 붕괴 위험지역 정비에 192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대중교통 복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성 볼링센터를 2월 중 개관하고 후성생활체육공원은 하반기 내 준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체육대회와 정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 상권을 함께 활성화하겠습니다. 해안도로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해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 사업을 예산 확보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시재생 사업에 166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도시가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이 깃들게 만들겠습니다.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올해 시설물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물 공급을 개시하여 동부권 주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용촌리 플라워 가든 조성 사업은 연면을 준공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가치 있는 시설로 거듭나겠습니다. 7번째, 보성의 새로운 100년 약속,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독특한 평화자원인 화진포를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받고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금강산 관광 중단도 지역 경제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시행에 따라 화진포를 거점으로 거진, 현내 지역 일부를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여 꽉 막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미착수 상태인 속초 고성 구간을 조속히 연결하여 낙후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해북부선철도와 관련하여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에서 우리군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결 노선을 확보하여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장으로 계획된 화진포역을 정식역으로 반드시 승격시켜 100년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으며 반성역과 화진포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 구상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악산 울산바위와 우리동 지역을 연결하는 법정 탐방로를 개설하여 등반객들의 안전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부권역의 랜드마크가 될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공관리 계획 변경,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참여와 균형, 상생과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 더 큰 희망의 시간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희망차 미래 평화증신 고성실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명정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옆 다른데로 이동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분들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 저 옆으로 해서 뒤쪽까지 앉아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앞에 모시고 서로 대면을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잘생겼네. 고맙습니다. 오늘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고 지역 현황과 건의사항 청취하여 지역 실정을 파악하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대화의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사 시작하기 전에 앞서 1월 23일, 지난 1월 23일 강원도지사 주관 강원도민 주민설명회에서 울산바위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공식 도로 지원 사업으로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은 7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토송면 원암리에서 신평리 신선대 이론까지
약 2.3km의 길이로 사업 준공 시 지역 핵심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군정 핵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편의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18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봉두레 포두레 수산관광센터 조성 사업에 17개 사업비가 총 616억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업무 추진에 매진하여 기관 표창 수상을 14개 수여받았습니다. 자치단체 활동 평가 유공 우수 시군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으로 위기관리 업무 우수 기관, 보건기관 운영 평가 우수 기관 등으로 해서 14개를 받은 것입니다. 특히 2024년도 7대 핵심 성과를 보면 고성통일전망대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기구로 지정을 받았고요. 정부 합동평가 본회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군 단위에서 1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군수를 처음 들어왔을 때 모든 집회에서 꼴찌를 했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그런 관리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기 과장님들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1등 하겠습니다. 예, 여름휴가 만족도에서 전국 5위를 달성했습니다. 대규모 민자 투자 사업 유치, 아야진 호텔 리조트와 고성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 7,780억 원을 이번에 좀 유치를 좀 성사시켰고요. 고성 칙소 사육 주수가 전국 1위입니다. 지금 530두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거진지구에 100세대를 입시 완료를 했습니다. 화질포 국가해양 생태공원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꼭 좀 결과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이 관문이면서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각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토성면에 대한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관광시대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봉포리 청년 상상마 등 조성 사업에 97억 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준공할 예정이며 100억 원을 투입하여 봉팡 활화센터 신축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45억 원을 투입하여 온천 힐링 캠핑카 전용 캠핑장을 조성하고 1,500억 원의 민자 유치를 통해서 아이진 호텔 앤 리조트 조성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용천리 클라우 가든 조성 사업에 66억 원, 토종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5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천진 1, 2지구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8억 원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안 사업으로 울산 바이 케이블카 조성 사업과 설악산 국립공원 법정 탐방로 신규 조성, 그다음에 철도 직결 노선 삼각선 연결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25년도에 열심히 해 나갈 일들입니다. 완성되거나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가고 또 이것이 한편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준비해서 26년도를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삼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현안 정치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이나 건의가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 시 제시된 건의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것이 18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좀 우리가
뭐 미흡했거나 아니면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시작 전에 말씀 주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을 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으시네요. 네. 제가부터 할게요. 네, 마이크. 그라밀리 이장 한민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섭섭하네요. 오늘 어제가 아니라 작년에 일본으로 해서 경관사업 일본으로 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다 할 얘기도 없네요. 그런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브리핑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암리 해변에 해수욕장에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 샤워장 거기에 공유 신문지가 1-30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평수가 1518 입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정할 도로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도 좀 넓힐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그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릉도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아들이랑 같이 트레킹을 했는데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 옆에 남자, 여자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도 보니까 쓰레기 집화장인데 크고 작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 우리 교암리에는 쓰레기 집화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방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오늘 이제 교암리 경관 명품화 사업 이 추진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24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공모 사업인데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선정이 돼서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저희가 25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80억 규모로 해서 별도의 적경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올해 또 상반기에 다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안도로 확장에 관한 부분을 기존에 24년도에도 저희한테 건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어떤 혜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 그 공유수면 2m 정도를 매립을 하지 않으면 도로폭 자체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까 그 설명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먼저 선조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정 안수로입니다. 저희가 샤워장은 제가 파악하기는 지금 사업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제가 직접 다음 주에 한번 나올게요. 나올 때 좀 설명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보고 저희가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3월 이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암이 사실 공간이 너무 좀 축소해서 그런 걸 안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1-30번지에 공유수면이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1518 입방미터가 있거든요.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활용했으면 위치가 어디지? 그 바다 바로 옆에. 지금 내림 말고 주택 있는 쪽으로. 주택 있는 쪽으로 있어요? 예. 그걸 누가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사용을 하시는 것도 있고 집파가 가까우니까 이제 그 도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저희 리에서 할 수는 없어도 군에서는 하면 충분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예, 그건 뭐 현장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확인 좀 되고 1-30번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동면 본회장 김승배입니다. 먼저 군수님이 군정 설명에 이렇게 토동을 방문해 주셔서 또 의원님들하고도 우리 봉수님
실과적인 실과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울산바이 케이블카가 또 사업 선정이 돼서 그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하시는 데서 2027년도 착공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빠짐없이 잘 좀 챙겨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월면이 저희 고수분의 이제 5개월면인데요. 예산 편성이 다 똑같이 그냥 한 7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개월면에 예산 편성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이 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예산 편성하시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타 읍면에 배정된 걸 좀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똑같이 주되 인구가 좀 많은 데를 좀 더 많이 배려를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권 회장이 울산바이 케이블카까지 좋았는데 예산 편성이 위법을 해서 5개월면 이제 갔다 인구 비례 해달라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게 좀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거진현대 가면 왜 토속만 왜 그렇게 이뻐해 주냐 하고 난리가 납니다. 토속이 내려오면 왜 똑같이 해주냐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납니다. 거진현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거기는 자기가 이제 줄어들고 초고령화돼 가고 있고 뭐 이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토속만 이뻐해 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을 단위 사업을 해가지고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사실 이제 군에서 하는 이제 사업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그런면이 훨씬 그 이상으로 갑니다. 또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하는 건 2천만 원 이하로 이제 우리 수익 계약도 가능하고 하는 게 처음이 되는 사업들이 있고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군에서 이제 군 예산을 진행을 하거든요. 2천만 원 이하로 진행하는 그 예산을 얘기한다면 5개월면이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뒤에 뭐 5천만 원, 1억, 2억 뭐 이런 사업들을 합하면 주민 수급과 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런 투자를 계산하면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또 저도 그런 압박 아니면 이것이 현실화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잘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잘 검토를 해서 의원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예, 아니 좀 그런 부분은 좀 잘 처리해서 결과를 좀 알려드리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성면 주민자치회장 김동래입니다. 제가 지금 건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승래 권영회장님이 건의한 거하고 거의 맥락은 좀 비슷한데요. 저는 오늘 군수님께 민원 서비스와 주민 복지의 불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정한 조정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현내면 인구는 현재 2,158명입니다. 거진입은 5,570명, 간성읍은 7,395명, 주광면은 3,294명이고 토성면의 인구는 현내면과 거진입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8,57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요즘 주목받고 있는 관계 인구를 더한다면 토성면의 인구는 고성군의 인구 절반에 육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읍면의 주민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행정인력은 5개월면이 같습니다. 주민이 많다는 건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행정인력이 같다는 것은 그만큼 토성면 주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8,570명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과 2,158명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 인력을 형편에 맞게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아까 좀 밑에서 원장님한테 혼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만큼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특히 뭐 건축 관련해서 하는 거는 뭐 여기 한 절반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작지 않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그 토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절대 욕하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려먹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총명장관 송문찬입니다. 저도 토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가장 많고 행정 수요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성군 전체적인 인력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정 인면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들이 이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이런 걸로 해서 상시적인 결혼이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토성에 이제 행정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거기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뭐 다른 읍면이나 어떤 이제 군청의 부서에서 빼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추가로 배치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필요한 게 저희가 561명이면 현재 근무는 520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로 토성에 이제 배정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인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이제 추가로 이제 뽑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게 60명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모자라요. 작년 그렇게 뭐 한지 그렇게 60명 정도 이제 채용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퇴직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디 다른 데로 전출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조직의 허리, 제일 중요한 게 허리인데 허리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일의 꼭지가 뭐 꼭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의 숫자가 만약 50가지라면 현대면에서도 50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가지에 들어오는 이 문제, 이 민원 숫자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가 아무래도 병목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다 결혼이 있어요. 우리 군청 내에도 다 결혼이 있고 이런 좀 구조적인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쓰레기 배출량 이럴 때 그걸 처리하는 이제 이런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은 또 좀 현실적으로 좀 심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수요에는 못 미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현대가 잡으니까 너 산업계 너는 좀 문 닫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이제 구조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걸로는 듣겠고 한시적으로 그 계약직을 좀 선발을 해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한번 건의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좀 잘 검토해 나가고. 네. 참 저기 어떤 방식으로도 한번 좀 잘 접근하겠습니다. 토승면 자치 여기에 수영장은 아주 멋지게 아주 크게 잘 지났습니다. 그런데 촌 사람들이 여기 한번 몸 좀 한번 물에 담그려고 하면은
차 없는 사람들 또 버스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오늘 공주님 여기 오신 김에 어떻게 좀 뱅뱅 돌아가는 버스라도 좀 어떻게 마련해 줍사 하는 뭐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탁 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천 1, 2 어르신이 말씀 주셨습니다. 부회장님인데 사실 우리 고성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속초에는 체육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속초 시내에. 우리 체육센터가 2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좀 접근성을 높여달라. 근데 그건 맞는 얘기죠. 사실 그런 것들을 높이려면 셔틀을 또 활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셔틀을 하나 돌리려면 기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억 단위의 어떤 돈이 수요가 됩니다. 그 용천리만 갈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예산하고도 또 직결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성에도 보니까 장신리의 어르신들이 같이 꼭 그 하나의 차를 같이 타고 거진에 와서 같이 수용을 하고 뭐 같이 어울려서 하고 가는데 늘 그 차를 아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가져갈 것인지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서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요거 단일화제는 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마을 버스를 운영하고 희망 택시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나가는 돈이 또 뭐 막 잡으면 한 10억 정도 나갑니다. 그 정도로 이런 게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들이 우리가 나가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일자로 되어 있고 또 산악 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마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원형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까 버스 말씀하셨지만 버스도 참 잡고 타고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공유하면서 그 마을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접근해 갈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주고 대신에 좀 우리가 뭐 유류비를 대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걸 좀 줄여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셔틀을 활용하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굴비가 좀 늘어나고 좀 살만해지면 그거 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황경철입니다. 먼저 구성면을 위해 분정설명회를 준비하신 군수님과 행정부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그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거리인데 그 청감하고 용천부대에 대한 이전 사업 추진 사항과 그다음에 또 군에서 향후 계획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착한 가게 업소 선정한 운영하는 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그 지속적으로 어떤 그 선정 그 기준이라든가 신청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착한 가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그 착한 가게를 선정이 되면은 그 향후 뭐 1년 단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예산을 적용을 해서 시설물, 업장의 시설물을 보조를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시설물 그 기준이 어떤 적정성을 그 향후에도 계속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담당 직원분들의 그 어떤 현장 관리 감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입니다. 예, 거기 소상공인 협회가 있나요? 예.
유명무 씨랍니다. 유명문 씨라는 건 어떻게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뭐냐면 선정이 돼 있는데 업주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럼 그게 바뀌면은 또 새로운 그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게 되는데 그게 그냥 아무 점검 없이 그냥 이어져 오니까 뭐 어떤 가격이 대비해가지고 그 예산이 그냥 잘못 투입이 된다는 거죠. 21개 중에 도통이 아닌 거라는 부분은 현장적으로 좀 해주시면 균형감이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나서주시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잘 진행하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운봉기장 광웅기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동네는 이제 운봉산이라는 그 명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가 1년에 한 60, 70대 정도로 옵니다. 한 번에 승모공원에 한 번 몰리면 4대씩 와요. 하루에 4대씩 오니까 이게 수용이 너무 감당이 잘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리사무소에 이짝저짝으로 수도는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있는데 원체 많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옷 다 벗고 흘려벗고 씌워.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 바로 앞집에 그 아줌마가 좀 약간 좀 대단한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전화하고 흘려벗고 여기 나가보면 진짜 이건 과간식물이에요. 빤스만 입고 돌아치고 그 사무실 쪽에다 대고 그냥 막 이렇게 볼일 다 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하나 있는 건 여자들이 다 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남자 여자 이제 같이 쓰게 되니까 마을이니까 조금씩 할 땐 거기 써요. 그런데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여자가 딱 짐을 치고 있으면 남자들은 이 짝에 바깥에서 그냥 막 이렇게 씻고 볼일 보는데 진짜 우리 동네는 이 화장실이 꼭 하나 있어야 공동 화장실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차는 그렇다 쳐도 승용차가 오는 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화장실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운봉산이 참 멋지죠. 올라가면 참 멋지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예, 화장실이 없이 있는 게 문제다. 이 부분도 좀 잘 따져가지고요. 꼭 좀 화장실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 이제 예산을 우리가 이제 언제 확보하는 문제인데, 너무 좀 선순위로 해가지고 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는 사람 내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이런 사업은 사실 여러 단계가 있고 사실 예산 확보가 참 중요합니다. 23년도보다 24년도가 254억이 들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해 저희가 우리 지역 경기가 너무 죽어가지고 빚을 내서는 좀 확장시키지 않는 좀 가고 있는데 빚 내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신반대까지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 인사는 우리가 한번 우리 발행기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사로서